네, 9월 10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치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먹구름의 남자 먼저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창한 햇살의 남자 이렇게 해주세요. 예. 이게 다 따라가더라고. 햇살의 남자. 햇살의 남자. 화창 뭐 이렇게 해주세요. 화창함의 상징. 네. 하지만 한남동과 창원에 먹구름이 내릴 것을 예언한 남자. 예언이 아니라 뭐 정보의 승리죠. 뭐. 정보의 승리. 인맥과 정보의 승리라고 국정원의 하죠. 남자. 뭐. 네, 장성철 소장님 지난주에 여쭤봤던 이야기들이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워낙 화제여서 그 이야기 시작해봤고요. 그리고 저희 언제나 반가운 박성태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 구름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구름을 다스리시는 분. 단구 신화에 같이 내려오셨던. 네네네. 네, 구름을 운구도사인가 그 네, 사람이? 지금 운구도사. 찾고 있어요. 단구 신화의 구름. 예, 배추도사 무도사까지는 아는데 죄송합니다. 자, 근데 박성태 실장님도 사실 백공이시잖아요. 저희가 어제 나간 기사는 또 천공과 관련된 단독 있죠, 사진이 있죠. 있거든요. 예. 그 사진을 또 박 실장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당일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날이었는데요. 그때 롯데호텔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 예. 일단 같은 시각에 시차는 약간 있죠. 롯데호텔에 기시다가 묵었던 롯데호텔에 천공이 나타났다. 이거잖아요. 예. 시사인이 아주 잘 특종을 했죠. 네. 시사인 특종을 했는데 물론 이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우연 갑자기 아니야. 롯데호텔 토마토 주스가 우연 땡겨서 아니야. 갈 수 있고. 롯데호텔의 토마토 주스가 유명한가요? 아, 그래요? 예. 몰라요, 저는 잘. 예. 망고 망고빙수. 팥빙수. 그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천공이요. 그런데 찾아다녀요 일부러. 디저트 좋아하시나요? 아니. 그렇게 좀 논란될 만한 장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일부러 가. 사진 찍히려고. 그 사람이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이나 어디서 뭐 초청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시다가 여기서 묵는다고? 본인 장사로. 장사로 가는 거예요. 장사.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막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걸 즐겨요. 즐겨.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머리 길잖아요. 머리 감고 갔더라고. 와우. 근데 머릿결이 좋아 보여. 그러면 누군가 찍어라 이렇게 하면서 다니신 거라는 그렇죠,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네. 근데 맞다니까, 그게 박 100% 실장님 분석은 또 뭐인가요? 저는 사실 그런 건 잘 모르니까. 백공으로서? 네, 백공으로서 잘 모르니까 우리는 천공의 10분의 1이잖아요. 잘은 모르죠. 다만 우연히 계속되고 있다. 우연히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에 가는 곳에 이제 미국도 갔잖아요. 천공이 나타나고 있다. 쫄래 따라간 걸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의사를 저는 정확히 몰라요. 천공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그런 건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천공이 나타난다. 이런 법칙이 홍반장이에요? 있다. 홍반장 또는 그 전에 짱가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화제가 되는 현장에는 지난번에도 막 LA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거기 막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그랬잖아요. 뉴욕 뉴욕, 예. LA 같은 뭐 그랬던 미국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엔총회 있는 그 현장 가까이에 계셨던 틱톡에 발견됐던 모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네 이렇게 좀 잘 때 빼고 광내인 것 일부러 같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야. 살짝 일부러 뭔가 그러는 있어 것이다. 보이는 척 하려고. 그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용산과의 연계로 보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지점이 있다 이 아니,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걸 100% 확신을 하고요. 이 정치권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사주 역술 보는 사람이 꼭 이제 뭐 당대표가 뭐 어디 가거나 뭐 하면은 꼭 옆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 찍히고 그래가지고 그거 자기 장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유력 정치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천공이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천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천공 강의를 꼭 들어보셔라. 이분 이상한 분 아니다. 예. 정말 옳은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승민, 그렇죠. 홍준표 유승민 이런 의원이 후보들한테 그래서 예, 유승민 전 의원에서 이거 이상한 분이네라고 했다는 속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보도한 아주 이제 후다닥 썼던 이제 기사여가지고 잠깐 언급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강지현님이 장 소장님 먹구름 태풍 그 다음은 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장성철의 드럼통이죠. 뭐 드럼통에 빠지겠지 뭐. 근데 강지현님 지금 애가 고3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의대 입시 내년 정원 그거 조정할 수 있다. 강기현님이 저기 장소연님 팬클럽 회장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는 알죠. 진짜 강지현님 그 소식 아셔야 돼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내년 의대 입시 정원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기자회견 방금 하고 말을 하고 있다면서요.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제 조건 없이 협의를 할 수 있다 의사랑 의료 단체랑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미 뭐 접수 시작됐는데. 어제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게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세요. 한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학부모들의 반발도 크죠. 가능하다고? 크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갑자기 다 빵으로 만들겠다 이러면 애매하지만 어차피 2,000명 얘기했다가 1,50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1,500명은 다 뽑냐? 예를 들어 수능 컷도 있잖아요. 우리 컷이 좀 안 좋네? 그래도 줄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 4,500명인데 현재 내년 의대 입시 정원이 그것도 다 지방대에서 들었죠. 수도권은 증원이 안 됐으니까. 근데 정시가 1,5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조율해 보면 뭐 욕은 뒤지게 먹겠죠. 그런데 조율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정치인이 욕 뒤지게 먹으면 지지율 하락 나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많이 줄이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명? 먹고 사는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잖아요. 4명? 5명?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제 딸도 사실 1,509명이니까 9명 줄여가지고. 고3 이게 제 의대 딸의 나왔어요? 사생활이어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 힘든데 수험생이기만 하다. 이제 예. 재미로 시험 본대요 이렇게. 네, 그 굉장히 지금 그 정원 문제의 이해관계자일 수 있는 아니, 게 박성태 실장님.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의대랑은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509명이니까 9명 빼고 끝자리를 0으로 맞춰가지고 1,500명 이렇게. 아까 모르는데 막 그러니까 그 정도 자세는 실제 그대로 2025년도도 고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미리 이건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한동훈 대표 여기 나왔으니까 바로 말말말로 넘어가서 고 한동훈 대표 이야기랑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장 소장님이 먼저 한 관저 대표 만찬. 이번 주 뽑아오신 키워드입니다. 네. 정치권을 읽을 때 이 키워드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야 상현아 동훈이랑 저 친한 애들 빼고 몇 명 와서 저녁이나 좀 먹자. 알지? 좀 이따 뭐 지금 4시잖아. 6시까지 와. 아니 전 빼고 아니 저는 빼고만 먹는 겁니까? 동훈이한테는 절대로 연락하지 말고 그거 근데 알려서는 안 돼. 술 먹는 자리입니까? 술도 먹고 그럼 저는 안 가겠습니다. 고기 해줄게 고기. 동훈아 너는 아니라니까. 제로 콜라 있습니까? 제로콜라 없어 이제. 안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로콜라 수입 중지할 거야 이제. 진짜로요? 그럼 이건 의대 증원 문제보다 더 복잡한 문제인데 안 가겠습니다. 수입을 그냥 금지시키면 돼. 관세청에서 그냥 세금을 그냥 관세를 그냥 한 300% 하면 되지. 아니 그런데 밴댕이 소갈딱지 아닙니까? 알았어 그러면 밴댕이죠 줄 테니까. 제가 아무리 싫어도 저 빼고 지도부 뭐 저 친한파 빼고 지도부만 딱 만나서 따로 밥 주고 술 주고 이거는 정말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동훈아 그럼 주소 좀 불러봐라. 내 저 추석 선물로 밴댕이 젓 좀 보내줄게. 그거 먹고 그냥 관저 만찬 안 불렀다고 나 욕하지 말고. 그러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 네, 여기까지. 큰동 작은 집. 네. 주소를 더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관저 만찬을 지난 일요일 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시에 번개팅 제안을 윤상현 의원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래? 아니 뭐 그냥 오늘 당장 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화끈한 분이다. 즉흥적인 분. 좋아 빠르게 가. 아이 그럼요. 예.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해요. 그냥. 제가 일찍 얘기했죠. 예. 대통령의 특성 하나가 이제 경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있고 그까이 거 있고 조합 빠르게가 있습니다. 예. 조합 빠르게가 제가 일찌감치 경고했습니다. 다 안 좋다. 절대 빠르게 하지 마라. 근데 지금 대통령이 자꾸 조합 빠르게 가면서 안 좋은 일 천지예요. 네. 절대 빠르게 가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그냥 뭐 좀 소통하기 위해서 만난 거다. 저는 이거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 거기 있던 실장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대통령께서 전화를 엄청 잘 받으신대요. 김기현 당대표와 전화 통화가 자주 한다. 그리고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바로 콜백을 주신대요. 꼭. 그리고 저희 대통령이 좀 뭐 좀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들어와 이런대요. 며칠 아니야 이제 들어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통화를 하거나 독대를 했다. 그래서 그만큼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정무적으로 내가 비한계 중진과 최고위원들을 만나가지고 한동훈을 고립시킨다라는 이미지를 줘야지. 한동훈 곤란하겠지? 신난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밥 먹자고 전화 안 한 문제인 건가요?
근데 전화를 먼저 안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대통령이 싫어 너랑은 안 먹을래라고 한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과 번개팅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소통이라고 보면 안 돼요. 아. 네, 왜냐하면 이 양상은 소통이죠. 근데 본질을 봐야 돼요. 그것도 제가 일찌감치 이 자리에서 다 얘기했어요. 대통령은 그냥 말하기를 좋아하신다. 말하기를 좋아하죠. 제가 여러 명한테 들은 얘기예요. 심지어 둘이라고 하면 너무 특정되니까 몇 명이 좀 먹다가 이분들이 너무 밤이 늦어서 자고 있는데도 혼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그걸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나 전화하면 말할 수 있는 찬스잖아요. 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누가 보자.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잖아요. 만나는 거예요. 소통은 이 사람 말을 들어야죠. 아. 안 듣잖아요. 아, 일방적이다. 대선 예. 후보 때도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따로 이렇게 술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저는 언제 말해요? 아, 그랬다는. 59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예, 말이 거기서 나온 그런 거군요. 것들이 이제 목격담으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술 한잔 해. 오케이 좋아. 이게 이제 소통의 자리라기보다는 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아. 듣지 않고 일방. 이게 문제인 거예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소문이에요, 소문. 네. 풍문.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정받는 술을 잘 먹는 사람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 그게 뭐죠? 첫 번째 단계 폭탄주 한 30잔은 마셔야 된다. 그 자리에서. 30잔. 오! 30잔을 먹을 수가 있나요? 네. 예. 술 좀 먹을 줄 아네. 술 먹을 줄 아네. 우리 집에 가자. 집에 데리고 갔는데 그게 2차야. 아. 가서 이제 술 좀 가져와. 양주 한 병씩 먹어요. 오? 한 병씩. 예. 술 잘 먹네? 여보, 그 담근 술 좀 가져와. 담근 술이 있대요. 가지고 오라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술김에. 아. 술은 용감해지잖아요. 담근 술 좀 가져와. 그래서 이제 담근 술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 와,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그렇게 담근 술까지 먹고 견뎌야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에요, 소문이야. 양념 치고 막 미원 넣고 그냥 예. 뭐 MSG 넣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 정도로 대통령은 술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여당 안에 그 담근 술까지 먹어본 사람이 박모 의원. 아. 도 이랬고 윤상현 의원도 술 잘 드세요. 아. 박모 그리고 의원이시면 제가 이걸 왜 아냐면 그 출마하기 전에 그렇게 가서 먹은 사람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알아요. 아, 직접 들은 이야기다. 내가 출마하기 대통령과 전에. 술 근데- 먹은 사람에게 직접 들었다. 저 죽을 뻔했어요. 왜요? 왜냐면 저도 같이 가자 그랬는데 그때 제가 골프 약속이 죄송합니다. 그 잔디산업 시찰이 있어가지고 예. 못 갔거든.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완전히 뻗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10년 엑스파일 터뜨기 전이에요? 전이죠, 그래요? 전에. 전이죠. 지금 장 소장님이 운명이 굉장히 바뀔 수 있는 기로에 그 사건이 안 있었네요. 가길 잘했어요. 그러니까 담가질 제가 수 있었어. 그때 여명 먹고 컨디션 먹고 술깨 먹고 이렇게 먹고 가도 저는 10잔도 못 먹어요. 1단계에서 안 돼, 난 안 돼. 지금 나락행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 정도로 말씀이신 대통령 건데. 술 좋아하시고 많이 근데 드시죠.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과 통화하고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그 대통령 스스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소통을 잘한다. 나처럼 자주 소통하는 사람이 뭐 있어? 맞죠. 아. 그게 양상만 보고 본질을 안 보면 그걸로 스스로 착각을 해요. 많은 분들도 그걸로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가서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 공간들이 다 자기 주장을 설파하는 자리가 되지. 예를 들어서 물론 약 8대2 정도로 모든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으니까 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20% 정도는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네라고 듣는 게 있으면 소통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 20%라도 대통령은 내가 볼 때는 약 1.3% 정도. 1.3. 예. 아, 그러면 예, 보통 이제 59분 98%를 점유한다고 하잖아요. 예, 예. 0.7%는 손실분이 있어요. 아. 게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 자연 손실분. 네, 그래서 1.3% 정도는 들을까 말까 요 정도 네. 같아요. 그러면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주입.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화나 또는 콩트 같은 나오는 귀에 피나는 거 그런 거 장면들일 수가 있는 얘기 거죠. 듣다가 얘기 듣다. 근데 피나는데 대통령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렇게 많이 고개 끄덕거리고 피 옆에서 줄줄 나오고 있고. 아, 그래서 이번 주 말말말을 KGBT라고 뽑아오신 거죠? 저는 예. KGBT가 죠. 예. 제가 일찌감치 대통령의 MBTI? MBTI는 KGBT다. 이게 뭐예요? 고집불통.
대통령이 이건 원래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만드신 지금 거예요? 만드셨죠. 예. 저는 창의적인 사람이니까 언어의 제가 다 마술사네. 지어냈죠. 오늘 연금 국문까지만 쓸사라고 해주세요. 영어까지도 다 영어 성명하고 봤을 계신다. 때 예. 이거 영어 철자에 다 있는 얘기예요. 예. 대통령이 실제로 그 국정브리핑에서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본인이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박 실장님 지적을 귀담아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만요. 은근 쫄리는데? 안 할게요. 네, 자 네. 위험한 KGBT. 수식어가 있죠. 위험한. 고집불통이죠. 제가 일찌감치 대통령은 고집불통이다. 왜? 본인 확신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사실은 운 좋게 그 본인 확신으로 정말 대단한 성공을 했죠. 본인 2022 확신이라고 년까지는. 생각하세요? 그 본인 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옆에서 여사가 확신을 걸어뒀구나. 아니 난 그렇게 얘기는 난 그 몰라. 운이 좋게가 나는 핵심인가 보죠. 예. 그냥 본인 생각이냐고요. 뭐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장성철 소장님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역시- 내가 뭐라 그랬는데 하는 얘기가 역시 20%의 소통을 하는 우리 박 그렇죠. 실장님. 저는 딱 이 예. 정도 듣는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본인 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확신을 옆에서 누군가 주입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네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어쨌든 KGP인데 이 만찬에 이 관저 만찬에 예. 참석자에게 아마 윤상현 의원 같아요. 박지원 의원님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뭐 의료대란 얘기 좀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대통령 고집 알잖아요. 아 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청기누설 하셨네요. 전혀 예. 변하는 게 없어요. 대통령은 의료 대란 관련해서 지금의 스탠스를 바꿀 생각이 없다. 약간의 뭐 끝에 있는 저 맨 끝에 있는 모양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것만 바뀐 거지 예. 전혀 꺾일 것이 없고 그런데 그게 뭐냐 위험한 거죠. 위험한. 그러니까 요까지 얘기하면 좀 잡혀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살짝 이야기하십시오. 표현이 예. 뭐 팩트가 예. 아니고 표현이 예. 그러니까 많이 알지 못하면 용감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 의원은 대통령한테 말해도 그렇게 괜찮을 하면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예. 애가 통상의 표현. 예. 애가 대학 갈 준비해서 약간 긴장하고 있어요. 예,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예. 그런 상황이 돼 있다 지금. 예. 무선 이어폰 주세요.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서 네, 굉장히 용감하다. 제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비유적 표현이었는데 지금 의료 붕괴선 직설적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야정 의정 협의체 이제 꾸리자라고 하고 방금 나온 아까 장 소장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2025년 의대 정원도 좀 수정하자라는 식의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집불통인 대통령은 안 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면 그냥 또 지금 N차 윤환 갈등 일어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상황이 저는 의사들이 꼭 잘하고 있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의사들도 환자를 떠난 것 어떻게 보면 물론 자신들 주장도 있겠지만 환자를 떠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여기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이런 환자가 있다 그러면 직업인류가 다 발동하기 때문에 그 환자를 버리진 못하죠. 근데 일단 눈에 안 보이면 본인도 지치고 하니까 또 사람이 어떤 이기적 존재니까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정부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정말 다 정말 로우키로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과격하게 단순 무식하게 나갔습니다. 의사들 얘기를 충분히 잘 듣겠습니다. 자 협의해 봅시다. 해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료단체가 너무 복잡하고 네. 많고 각자 이해관계가 달리고 또 예를 들어 전공의 단체 하나만 해도 전공의 단체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데 아직도 아주 고자세로 나가고 있어요. 대통령이요. 예. 과학적 근거. 저 어제 그 7일인가요? 국무조정실에서 아예 입장문을 냈어요. 의사 단체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전제가 있죠. 네, 네. 오면은 재검토를 논의할 수 있다. 2026년도 정원에 예.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 안은 대통령실이 못 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도 그 자세를 못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암울한 얘기지만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은 게 맞는 게 여야 의정 협의체도 잘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의사들, 의료인들이 요구하는 게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재조정이잖아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2시에 교육부가 뭐를 발표했냐면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의학 교육 개선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을 증원을 한대. 3년 동안 1,000명을 어떻게 갑자기 증원해요, 근데? 의대 교수를? 가능해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2,000명씩 5년 얘기 나왔을 때 이거는 보통 관료들이 일어나는 절대 안 짜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3,058명인데 이제 늘었죠. 2,000명으로 만약 했어요. 그때 2월로 돌아가서 5,058, 5,000명, 5,000명, 5,000명 뽑았어요. 그러면 의대 교실이랑 기자재, 교수 다 늘잖아요. 5년 만 명이 부족하다면서 5년 했어요. 그러면 5년 딱 지났어요. 교수들 보고 자 이제 집에 가세요. 그렇죠. 갑자기 또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몰라 했죠. 그러니까 절대 관료들은 이런 안을 짤 수가 없어요. 숫자가 디테일하니까 안 받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안 보고 그냥 저 혼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3,000명인데 5,000명, 5,000명, 10,000명 부족하다며 5년 동안 했어요. 그럼 다시 3,000명을 줄인다는 게 정부 계획 아닙니까? 원래는. 예. 5년간 2,000명씩 더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있었던 교실, 기자재는 당근마켓에서 팔고 교실은 전전세로 주고 그러면 여기 의사들은 죄송합니다. 이제 집에 가십시오. 딴 거 잘 알아보세요. 이럴 겁니까? 이게 안 돼. 그리고 모든 정책은 점진적으로 갖다가 점진적으로 돼 있는 게 정부가 오랫동안 정말 쭉 해온 일이에요. 예. 그런데 전혀 그런 걸 모르는 대통령이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2,000 곱하기 5를 택한 거죠. 네, 성글고 거칠다 이 말씀을 아니 계속 해주고 5조 계시는 것 투입하면 같은데. 되잖아요. 5조 원 투입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거를 뭐 이렇게 못 한다고 그래요. 5조 원 투입하면 할 수 5조 있겠죠. 원. 네. 싸우냐. 근데 오전 어디서 나는 5조 원은 내년 예산 중 교육부 소관 6,062억 원, 복지부 예산 5,579억 원 등 1조 1천억 규모의 투자를 반영을 했대. 아, 투자를? 그럼 나머지 3조 원은 4조 원은 어디서 나지? 네. 그래도 디테일하게 숫자를 돈 알려주시는. 찍어내는구나. 예. 한국은행에서. 우리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예. 야.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여야 의정 협의체도 이거는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정부 방침이 정해졌는데 한동훈 대표, 당신이 뭐 약속을 하더라도 우리가 당신 약속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는데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왜라고 보세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수시 접수하고 있는데. 근데 저렇게 했을 때 본인이 또 리더십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일단 시급한 문제인 의료 현안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 물론 부작용은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안 들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요. 그 인간의 기본 속성이 그래요. 한동훈이 말하면 오히려 한동훈. 거꾸로 갔다 예. 청개구리인 건가요? 그렇죠. 예. 거기는 둘이 치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반작용이 생기죠. 작용, 반작용. 이거는 뉴턴의 물리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뭐 저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워낙 완강해서 이거는 정말 암울하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암울하다 뭐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은 점점 악화될 거고 왜냐하면 남아있는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더 지쳐갈 거니까 예. 지금 8월 말하고 9월 초에 비교해도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응급센터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무슨 농구하다가 선수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쉬고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가 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근데 지금 정부 대통령이 그래서 약간은 대통령실이 약간은 유화책을 쓴다고 하는데 기본은 안 변할 것 같아요. 왜? 위험한 KGBT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황은 점점 암울하다. 예. 민심이 폭발할 거고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프면 정말 위험해진다. 그 대통령께서 오늘도 민주평통 해외지부 행사에 가셔가지고 박성태 실장님 같은 말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회 일각에서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반대한민국 세력이요? 이제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반대한민국 세력이에요. 큰일 났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다 증거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네. 예. 그래서 참 뭔가 상황이 나아질 거다. 아니면 좀 대화로서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전망하는 것은 사치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KGBT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KGB입니다.
맥주? KGB. 러시아 예. 정복이. 아 이거 더 위험하구나. 아, 아닙니다. 네. 자, 대통령의 국정 KGB 아주 예. 맥주만 생각하시네 김지수 씨는. 오늘 계속 만찬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나쁜 이슈가 의료대랑 관련된 것들인데 뿐만 아니라 사실 아까도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추석 앞두고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먹구름의 남자라고 장 소장님을 이제 호칭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더 큰 게 터진다고 예언을 지난주 토요일 정치인사에서 하셨어요. 아니 왜 시사인 앵커가 정치인사를 보고 그래요? 저 신용상 객장도 신용상 다 객장도 다 봤습니다. 보시더라고. 두 분이서 하시는 거 모든 걸 다 구독자 모니터링하고 건데. 있습니다. 돈 내고 보라고 해야 되겠는데. 제 댓글도 달겠습니다. 거의 구독자 없어서 어, 돈 뉴스 받을 토마토- 상황이 아니야. 아 그래? 네. 자, 신용상 객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마워요. 아니 뉴스 토마토가 그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문자 주고받은 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기사를 썼다면 뉴스토마토는 회사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저는 뉴스토마토가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석 전에는 그것을 짠 하고 공개를 해서 추석 전에. 예, 예.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것을 올리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다른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장 수장님 곧 캡처 입수하실 거라고 제가 신용상 객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제가 달라면 주겠죠. 왜냐면 저한테 준다고 했었으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럼요. 캡처 그럼 확실히 있다는 거네요? 아니 이준석 대표도 봤대잖아요 본인도. 이준석 대표 못 믿어요? 인석 대표가 그 이후에 더 이상 메시지가 없으셔서요. 메시지 없까 그거에서 부인을 안 하잖아요. 자기는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조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캡처본은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갖고 캡처 있고. 있다? 심지어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 네, 여러 명이 갖고 있죠. 그것이 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고. 9명에서 10명 정도가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아까 신용사에서 다 얘기했는데 네. 보셨으면서. 전 봤지만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역시 앵커. 아, 진짜 잘하시네. 그것이 방송진에 공개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참 파장이 클 것 같다. 어쨌든 여사가 그냥 사인에게 선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본인 돈으로 어디를 그냥 땅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천이라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에 개인이 사인이 이렇게 공천을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예. 되겠죠. 예. 그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많은 소문이 있었잖아요. 과연 김영선 전 의원만 그런 문자를 받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줄대가지고 공천을 받고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게 당시의 소문에 맞는 합당한 추측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게 다 밝혀지게 돼 있죠. 네. 이게 대통령실이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다라고만 얘기하고 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장동혁 최고위원 당시의 사무총장이었고 공관위원이었죠. 그런데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다. 아, 장동혁 최고위원이. 근데 전 그건 이해가 돼요. 장동혁 최고위원은 사무총장이었지만 사실은 실권이 세지도 않았고 패싱. 패싱. 예. 당시 뭐 용산이나 한남동에서 했다면 장동혁 최고위원을 통했을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친윤 쪽으로 얘기했었죠. 공천을 다 그냥 이런 형식적으로 절차에 맞게 했다고 했지만 제가 듣기로도 지역구 공천에는 친윤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지역구 공천에는. 라는 얘기를 들었고 예. 거기에 열받아서 언론에서 자꾸 친윤공천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열받아 가지고 비례대표는 친윤 윤심을 다 배제하고 하겠다. 그래서 주기환 20몇 번 가니까 다음날 대통령이 역시 비속어로 개빡쳐 가지고 때려쳐. 그냥 민생 특보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제 비례대표는 한동훈 공천이 맞아요. 비례대표를 한동훈 대표가 세게 했다는 건 당시 비대위원장이 지역구를 그렇게 못했으니까. 지금 있었던 일은 다 지역구 의혹은 예, 지역구다. 지역구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한남동 그러니까 여사가 입김을 낸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죠. 그럼 윤심 공천이 아니라 김심 공천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도 뭐 당무 개입이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여사는 아예 사인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지적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거듭 뭐 말씀드리지만 네. 어제도 우리 김은지 기자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몇몇 출마자들 전직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거기 출마하지 말고 여기 출마하고요. 출마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이랬으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유 무슨 사인이 뭐 얘기한 건데 뭐 어차피 공천 안 됐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어쨌든 잘못됐죠. 왜 한숨 쉬고 그래요? 걱정이 돼서 나라의 미래가. 저는 언니 창원은 안 좋아. 참 김해가 김해. 창원은 언니한테 안 맞아. 왜? 그냥 물이 안 좋아. 아 그래서 물을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않을까. 네, 우리가 예. 요거는 이제 상상의 영역. 예. 아 근데 김용남 전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 나오셨는데요. 결국은 텔레그램 캡처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아까 장 당연하죠. 의원도 해주셨는데 A 의원의 결단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봤다라고 지금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아 A 의원 이준석이다. 아니 어제 김용남 전 의원님은 A 의원이라고만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아니 A의원이 봤다라고 거기 토마토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A의원이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나는 봤다. 내용은 이렇더라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공개해야 되겠죠. 저희 지난주 지금 예. 이제 얘기하는 건 이미 얘기했고 인터뷰에서도 그러니까 라디오 인터뷰에서인가요? 나 봤다. 근데 앞뒤 맥락을 몰라서 조언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제보의 완결성 떨어진다. 뭐 이런 예, 평가도 예. 했죠. 아마 이제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나름의 사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친한 사람들이 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정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봤다고 얘기하는 주장은 이미 나온 바가 있어서 이 A 의원, B 의원 말고 다른 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그냥 봤다가 아니라 얘기를 해주는 증언이 있거나 또는 캡처가 나오면 결정적이죠. 예. 근데 캡처 추석 전에 나온다 이렇게 장 소장님이 예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예언이 아니라 뭐 그냥 제 생각이죠. 뭐. 취재의 결과. 예. 근데 이제 나오면 또 그럴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가짜 뉴스 얘기잖아요. 이거 조작이다. 아 조작이요.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혹시라도 문제가 될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계속 체크하고 그리고 있는 뭐 것이다. 지금 딥페이크 영상도 있는데 이거 못 만들겠냐. 그렇게 지금 그걸 위해서 경추사부터 그렇게 가짜 뉴스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는 거나 밑자락을 까느라고. 그렇구나. 근데 뭐 국민들은 알죠. 국민들은 다 알 거예요. 네. 한번 보시죠 이번 주에 어떻게 이번 되나. 주에 뭐, 네. 예, 추석 앞두고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이제 게다가 이번 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사건 김 여사가 기소돼 있는 사건은 아니긴 하지만 10일에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켜켜이 쌓여 있는데 13일에 여사가 대통령과 함께 추석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공개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할 거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이요? 무혐의 받았잖아. 나 법적으로 잘못 없잖아. 나 뭐 진짜 나 진짜 괴담 선전선동 그런 사람들이 날 공격한 거 아니야. 나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정무적인 판단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냥 무서운 것이 없는 분들이구나. 국민들 눈치도 안 보는구나.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난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버렸구나. 당근에 팔아먹은 것 같은데 당근에. 오늘 당근 여러 번 나오네요. 당근에.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일찍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은 일기를 쓰셔야 된다. 급한 대로 그림. 안 돼. 그거는 자기 반성이 없어요, 반성이니까. 반성이. 아니, 자기 반성하니까 자기만 하고 또 나와서 또 공개적으로는 다른 얘기 할 거라서. 여사랑 둘이 저 매일 밤 10시에 자, 일기 쓰는 시간입니다. 일기 쓰시고 서로 바꿔서 읽고 이거 반성이 좀 덜 됐는데요. 이렇게 독후감도 내고 잡혀가겠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예. 관심도가 높은데 예. 그게 이제 부정적인 관심도예요. 긍정적인 관심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예인 보면은 저분 왜 요즘에 안 나오지? 뭐 하지? 뭐 연극한데 와 그럼 연극 보러 갈까? 막 이렇게 호감도가 높은 관심도여야 되는데 명품 백 양평 땅 뭐 이런 거잖아요. 디올 백 텔레그램 뭐 쇼핑 뭐 이런 거잖아요. 과연 그걸 짠 하고 국민 앞에 내놓는 게 도움이 될까?
자 추석에 이제 여사님하고 대통령님이 같이 인사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와 보고 싶었어요 김건희 여사님. 와 정말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다. 윤석열 정권 더 많이 지지해야지. 과연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왜 몸을 사리지 갑자기? 아니 든 지금 생각이 필터하면 안 돼. 그냥 아니,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해. 필터 안 해요. 저 뭐 재산도 별로 없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없는 재산도 다 뺏길 수 있어. 지금 목숨 걸고 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두 분. 잠시만요. 마음 예. 가다듬고 얼굴이 두꺼우신 것 같아요. 여사님께서. 여사님. 예. 네. 죄송합니다. 부끄러움을 저는 모른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방송 최초 지금 한참 번호 안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생방송 최초 장성철 이탈 선언. 같이 죽읍시다. 혼자 살려고. 박성재 실장님 진짜 얼굴 빨개지셨어요. 얼른 저는- 돌아오셔야 돼요. 저는 진짜 예. 아무 중의적 뜻 없이 그냥 한 얘기예요. 예. 왜냐면 두껍다. 너무 뻔뻔하시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신다. 사과 문자 1월 초에 보냈던 그 문자에서 저 13번 PD 너무 웃는데 좀 뭐라고 좀 해줘요. 예. 옆에 장 소장님이 있어서 설레가지고. 그래?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과 저 해야 될 것 같아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지금 심지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불기소 권고가 났어도 사과는 해라 그렇게 라고 사설을? 얘기해요. 사과도 없이 추석 인사 사과 들고 하려나 이렇게? 그거 그러니까. 예전에 개사과. 그러니까 이 사과도 없이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여사 이제 온갖 혐의를 벗고 정말 이제 다 털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하시는구나.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전 국민의 약 13% 정도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사과는 아예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뭉개고 가는데, 이거는. 예. 절차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냥 힘으로 밀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뻔뻔하다. 예. 예.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 장 소장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찾고 있다 보니까요. 저희 카메라를 지금 옮겨서 PD가 카메라를 옮겼습니다. 저희 쪽지 좁은 스튜디오 안에서 장 소장님을 찾으러. 좁은 데서 잘 도망갔네. 끝났죠? 네. 아니 진성준 민주당 정치교장도 한동안 외모 평가하다가 사과했잖아요. 아니 너무 근데 뻔뻔하다고요 저는. 근데 우리가 그때 철면피라고 얼굴이 얘기를 하잖아요. 두껍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의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그럼요. 하는 우리 국문과 선생님의 한국어 제가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걸 이렇게 하고 잰 게 아니에요. 두께를 잰 게 아니야. 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정말 용례적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그럼요. 있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취지의 지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그럼 제가 부끄러워지네. 일본인이에요? 국적이 일본인이에요, 제가? 한국인 안 왔다 아니세요? 와. 한국인인데. 예. 아나또 나카무라 겐쇼 데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오늘 방송 큰일 났다. 네. 정말 난리 났다. 날. 정말 썸네일 벌써 달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 손모 씨 전주라고 하는 분의 공무원들은 아마 예. 더 그 1심보다 더 뭐 형량이 높아진다 뭐 그러한 보도도 있더라고요. 더 많은 증거들과 다른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뭐 형량이 높아질 거다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형량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소가 된 상황도 아니긴 네. 하니까요. 그 형량이 예. 높아지면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 안 해? 이러한 요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이제 2심 판결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다 감춰지질 않아요. 그리고 감춘다고 해서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냥 본인 임기 5년 동안 그냥 넘어가면 그럼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게 힘 있는 사람들은 상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대통령이 안 돼봤으니까 그 의미란 걸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재직 중에 재임 중에 털고 가면 훨씬 쉽거든요. 그럼. 네.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 없어만 눈치만 보면서 살다 보니까 눈치 보시다가 지금 이탈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방송 최초 이탈. 힘 없는 사람들은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서 지금 방송 중에 그럼요. 이탈하셨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눈치 안 봐요. 대표적으로 누구? 갑오브 갑이 이제 검사잖아요. 갑오브 갑이 검사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눈치를 안 보잖아요. 검사물을 좀 빼야 된다. 제가 볼 때 이 두 분은 평생 누구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네. 우리 13번 PD 같이 죽읍시다. 오늘 한숨이 길게 많네요. 아주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긴 한숨을 내뱉잖아요. 아이고 저거는 본심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네. 이제 물귀신 작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검법 이야기가 다시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출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본회의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100%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당의 선택인데. 아니 저기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정해진 수순 같아요. 본회의 통과, 제2 요구,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제2차 표결, 이거는 안 되는 거. 뭐 그렇게 되겠죠, 뭐 또. 결국은 부결. 그 어떤 부결의 도돌이표를 돌 것이다. 그렇죠. 저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해서 빨리 특검 가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본다면 저는 항상 조직의 리더, 조직장들은 전략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온다. 저는 원래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강한데 추석 지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에 이건 하는 건 야당에서 아니고. 통과시키는 것은 예, 추석 예. 지나고가 나을 것이다. 예.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일단 최상병 특검법을 먼저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검법을 딱 본회의에 상정을 할 때 김건희 여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면 추석 밥상에 그 얘기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박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뭐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다 유튜브 보면 다 알거든요. 그렇죠. TV에서 안 나와도 돼. 내 손 안에 다 무슨 하나의 뭐 언론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 그것도 알고리즘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김건희 여사를 싫어하는 분은 특검에 대해서 환호할 것이고 그냥 대충 생각하신 분은 대충 생각하실 거고 좋아하는 앞서 말했던 13% 정도 13% 정도는 저건 민주당이 이상한 짓 하는 거야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래서 큰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추석이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의료 대란부터 해서 민심이 더 악화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계속 저렇게 뭉개고 있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의료 대란이 더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저는 아직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약간 할 줄 알았는데 못했다. 제 예상이 좀 틀렸어요. 못한 거고 지금 약속을 지키는 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나빠지고 10%대로 떨어지면 그런 것들에 좀 더 공간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해도 돼요. 굳이 뭐 지금 시급한 게 아니어서.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자 캡처본을 공개를 하면 뭐 8월 목요일에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게 이제 공개가 되는 그 여론의 어떤 이제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하는 보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목요일쯤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언을 제가요? 해주시는 건가요? 저는 그 캡처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랑 달리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놔야 헷갈릴 거야. 이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 난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승환이 그렇게 편집했어요. 공무원 연금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그러기엔 신용산 객단에서 너무 자세히 말씀하셨던데요. 김영선 의원이 기자회견 준비하신다고. 아직 구독자 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막 한 거예요. 거기서는 60명이 봤는데 지금 거의 10,000분에 가까운 분이 보고 있는데. 거의 그래도 잘 나올 때 1,000명 이상씩 봐. 그러니까. 근데 오늘 둘 다 같이 보시면 시너지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저희 PD들 제작진들이 그 M의 정체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데 도통 M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신내림을 받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하늘의 도를 공부를 통해서 깨우친 분. 하늘의 도를 공부로 깨우쳤다고요? 뭐 역술인이죠. 그러니까 사주, 팔자,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딱 하늘의 도를 깨우치신 분이죠. 자축인묘 진사 하늘을 보고 신유술에 또 하늘을 보고. 그런 분이에요. 백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측과 예언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여사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마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뭐 보도를 하고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뉴스토마토에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되겠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네. 네. 시사인도 열심히 좀 명님이죠, 취재를. 명님.
명님. 뭐가 네. 네. MC. 예. MC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MC. 그 진행자. MC. 진행자랑. 그래서 예. M님. M님. 예. 아까도 한참 헷갈렸어요. MC 그래가지고 네. 앵커인 줄 알았어요. MC. 끝으로 요거 하나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야당 이야기 하나만 짚어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난다라고 하고 김두관 후보와도 만남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만남의 정치적 메시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나 자신 있어 이제 이거죠. 이재명 대표. 나 이제 뭐 민주당 진보 진영 다 뭐 내가 완전 장악했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갑과 을의 위치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좀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대통령님 좀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이랬지만 이제는 이러는 거죠. 대통령이 뭐 해드릴까요? 우리가 뭐 문재인 정치보복 TF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윤석열 정권의 검찰로부터 좀 대통령님 보호해 드릴까요? 뭐 TF 단장 김영진 의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이러는 거죠.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 해줄까요?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생긴 상황이 거예요. 바뀌었다. 제가 좀 이제 우습게 좀 표현하려고 한 건데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제 완벽하게 장악했고 나의 경쟁자는 없다. 그러니까 외연을 넓혀가자. 그런 차원의 행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늦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선일보가 5천만 원 김정수 교사의 5천만 원 송금 기사 쓰고 그다음에 다혜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를 하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반응이 좀 늦었어요. 그러다가 그 일부 지지자들이 평산마을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위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안 좋아요. 대선 주자잖아요. 대선 주자를 지금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고 그러면 어쨌든 친문이든 친명이든 다 껴안아서 가야 되거든요. 원래 내부의 갈등이 제일 심한 법이에요. 윤석열 한동훈 보면 알잖아요. 내부의 갈등이 제일 싫어요. 심해요. 근데 그걸 껴안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서 많은 득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지난번에 25만 표 차이로 졌는데 친문들이 만약에 친문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좀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일부가 있어요. 이분들이 안 찍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껴안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공격들이 검찰에서 되게 노골적으로 행해졌는데 이재명 대표 또 친명 지도부의 대응이 좀 늦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뒤늦지만 한 건 저는 근데 상당히 뭐 어쨌든 잘한 거라고 봐요. 굉장히 또 두 분에게는 호평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야당 잘하신 상황이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좀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네. 나와 생각이 다르고 판단과 인식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듣는 것 아니면은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설득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 정치의 본질이죠. 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는 방금 전에 의대 정원 2025년 거 우리도 이거 논의해 볼 수 있어요라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 이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의대 증원 문제 수정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쿵짝이 안 맞는 거네요. 장차관 경질 이거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 거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대표랑 엇박자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용산도 아니고 당 안에서. 예. 그것도 자기가 정말 열흘 동안 기를 쓰고 바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위원장이 대표 말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부인을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을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예상했어야죠. 본인은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당심을 얻고 잘 될 줄 알았죠. 미래 권력이니까. 그렇게 그 자신감이 보였어요. 근데 본인이 선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까지 본인 말과 다르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과거에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의 조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윗사람이 결정하면 다 되는 조직이 있어서 그게 보면 밴 거예요. 당연히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얘기하면 우리는 다 될 거야.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각자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안 해본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그건 당연히 본인이 겸손했으면 예측하고 대비했을 텐데 겸손하지 않고 자만했기 때문에 예측도 못했고 대비도 못해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엘리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성공할 줄 알겠지만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현재 겪고 있는 건 실패예요. 네.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명절엔 박장대소라고 하는 특별 편성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에 뭘 한다고요? 예. 우리가 뭐 해요? 예, 명절엔 박장대소 두 분과 함께 명절엔 나는 명절 햄인 줄 알았어. 명절에 햄 주잖아. 자 그래서 얼른 그런 맞춰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 해요? 다음 주 명절이어가지고 그럼 저희 추석이냐, 쉬려고 합니다. 추석 때. 쉬고 금요일 날 거 우리 또 나와요? 네, 또 나오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자, 모른 척 하시지 마시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부터 가면 갈수록 늘어. 예, 너스레가 더 늦었습니다. 뭐지? 자,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마무리 인사 언제나 그랬듯이 해주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9월 1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의 정치 풀 악셀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운전석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 앉으시고요. 내일 동반석에는 뜨거운 인물 최지영 목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